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만화로 만들어진 레 미제라블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윤영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랑스에 가서 파리 8대학에서 10년 동안 언어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EBS에서 수능 프랑스어 촬영을 했고 교재를 집필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각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현재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던 일이 작년에 생겼죠. 이제 너튜브 중에 하나인 심창맨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그냥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또 듣는 사람이 조금 재미있으라고 거기다가 살짝 얹었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그 순간 이후부터 제 63년 살아온 인생은 통두리째 날아가고 1년 동안의 새로운 삶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남은 시간 레 미제라블과 관련된 이야기를 쫙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혹시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한국말로 레미제라블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정확히는 레 하고 띄고 미제라블이에요. 그래서 레 미제라블이라고 이야기하면 비천한 자들, 비천한 사람들 이란 뜻이 돼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레미제라블이라고 썼죠. 이거 자칫하면 아버지 가방으로 들어가신다가 돼버려요. 어머니, 아버님, 아이들과 이 만화 보면서 자, 이게 레 미제라블이야. 이렇게 아이한테 알려주면 꽤 있어 보여요. 오케이. 1862년도 그러니까 19세기 때 빅토르 위고가 쓴 책이에요. 19세기에 프랑스 역사에서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을 빼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요. 특히 굉장히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지성인이에요. 근데 이 빅토르 위고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특히 정치와 관련해서 정치 부패를 도저히 참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당시에 실제 19세기 때 프랑스에서 어지러웠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가 누구냐? 그러면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정치인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레 미제라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먼저 장발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 레 미제라블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자, 이 장발장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대충은 들어봤을 거예요. 조카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조카들에게 빵을 주려고 빵을 훔치다가 잡히죠. 장발장이 처음에 빵을 훔쳐서 5년형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끌려가요. 감옥에 갔는데 가만히 감옥에서 5년을 채우려고 가만히 기다리질 않았어요. 왜? 너무 심하다라는 걸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탈옥을 몇 번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빵 하나 훔쳤는데 19년형을 받게 돼요. 이 긴, 엄청나게 긴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인물들과 함께 당시의 사회상과 어울리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이제 곧 아이들이 한 만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줄거리 다 얘기하면 재미없지. 우리는 뭐 땅 파먹고 사나? 따라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자신이 직접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글을 소리내서 읽고 그 소리 낸 걸 내 귀로 듣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가요. 그냥 남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넘어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만화를 보면서 아, 이게 그때 그 이야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만화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책을 읽으면서 의심을 갖고 항상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지?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이 레미제라블의 사람들 간의 심리 상태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오늘날의 책들에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전에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그 만화를 쭉 읽으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이 레 미제라블이 쓰여진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흔히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레 미제라블을 추천을 할 때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레 미제라블을 읽다 보면 당시의 정치적이나 사회적 상황과 사람들의 심지어 의상까지도 아주 명확하게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문헌적인 고증까지도 이 책이 갖고 있어요. 자, 이 책에 쓰여진 사회적 배경은 어땠냐면 왕이 폭정을 하고 왕족 귀족들이 자기네들의 폭리를 취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정말 살기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 엎어서 나폴레옹 황제가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믿었던 나폴레옹 황제마저도 자기들을 구해주지 못했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진짜 이 책을 아이들에게 추천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아이들에게 이 만화를 통해서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초창기의 저항발장은 죄의 범죄자예요. 그렇죠? 왜? 빵을 훔쳤으니까. 얼핏 보면 아이들이, 조카들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떠한 경우라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준법 정신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엄마 이거 아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때 아버지나 부모님은 물론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기준이 없으면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기준 잣대가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법을 지켜야 해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불의를 보는 거죠. 바로 이 저항발장이 그 꼬제트라는 아이가 너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해서 그래서 그 양부한테 돈을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왜?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지. 이번엔 공감 능력과 도덕성이에요. 자, 무슨 말이야? 저항발장은 주교로부터 교화된 후에 시장이 돼서 그 자기 시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 정말 엄청나게 도와줘요. 자, 거기에서 장발장은 자신이 범죄자였다는 그런 사실을 의심할 정도로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럼으로써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일을 했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장까지 되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면 그게 나한테 결국 돌아올 수 있구나 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사회에 속해 있는 나 역시 내 스스로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건 얘기 다시 한번 왜요?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는 우리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라는 도덕 윤리적 생각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가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이나 세계사,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가 없이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거는 진짜 역사 정말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는 돌고 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거 19세기 때 그렇게 어려웠던 상황들이 지금 보면 요즘 프랑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알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무엇인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공격할 대상을 찾게 돼요.
그게 19세기 레 미제라블이 있었던 그 시대나 요즘 돌아왔던 그 시대나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즉 사회적 불안감이에요. 아이들로부터 야 과거를 알아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역사적 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바로 문학적 소양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의 대사들이 정말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아요. 딱 들으면 정말 우아하다라는 엘레강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알아두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표현이 장착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말로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와 같은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좀 차근하게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발장의 죄에서 시장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구해줘요. 그런 진행 과정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처음에 범죄자였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더 좋은 쪽으로, 좋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탈바꿈할 수 있구나. 즉 삶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변천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한번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나쁜 아이야, 내가 나쁜 아이를 한번 낙인이 찍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지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장발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봤던 이 5가지가 프랑스에서 왜 레 미제라블을 만화의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꼭 보여줘야 하느냐라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자, 왜 아울북 비주얼 클래식 레 미제라블. 자, 이거를 왜 추천하냐라는 추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놀랬던 건 뭐냐면 만화를 되게 일가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화가 일단 그림도 물론 눈에 잘 들어와요. 보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대한 양의 많은 대사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대사들을 핵심적인 말만 뽑아갖고 그렇게 길지 않게 뽑아놓은 거예요. 자, 그걸 보면 만화는 분명히 글씨보다 그림에 아이들이 초점을 맞춰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나올 이 책은 그림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인물이 이야기하는 대사도 같이 보게 돼요. 왜? 대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문장을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을 추겨서 만약에 한 문장이나 2문장으로 압축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큰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진행 속도가 아이들이 지루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어요. 들으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사들도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명대사, 그 명대사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언, 격언, 이것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만화 한 권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책에 대한 이해력을 집약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왜 삼국지도 보면 벌써 새롭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 레 미제라블도 나이가 들면 7살 때 읽었을 때와 8살 때 만화를 봤을 때 다른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그 나이 때 읽었던 느낌들을 간직하고 있다면 더 나이가 들어서 읽었을 때 느끼는 점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만화책은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어른이 되고 또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 때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명작 만화니까 저를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케이, 꼭 챙기세요. Alright?